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 멘트를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색하게 다시 시작을 해 봅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못 지내셨을 것 같아요. 이차전지가 워낙 주가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내리고 또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내리고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으니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저 역시도 뭐 비슷한 마음이었었고 좀 생존 신고를 할 겸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배터리를 올인한 남자의 현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이제 손절을 했는지. 당연히 안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손절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좀 오래된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도 이익이 많이 줄었지만 이 제가 서두에 표현한 것처럼 이 16억보다는 당연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타임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매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몇 년 전부터 배터리 종목들은 개인 주주들이 투자하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섹터이다. 아무리 실력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계속 들고 가기가 그나마 괜찮은 우리나라 국장에서, 다들 뭐 삼성전자도 내리고 다 내리는 굉장히 어려운 주식 투자인 거는 확실합니다만, 그나마 이천지가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그 몇 년째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도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돈이 필요할 때라든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는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 역시 뭐 잘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투자에게 손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많은 손실이 있지만 당연히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저 PER 종목에 사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 오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제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를 많이 빗대어서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싫어했었죠. 싫어하셨었죠.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뭐 LNF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경쟁 상대 같은 섹터 내에서의 종목에 대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상대적으로 저 PER인 종목들에 포커싱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 똑같이 다 내렸어요. 지금 뭐 당연히, 근데 LNF, 제가 주로 투자한 종목인 LNF는 더 많이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빠졌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저도 배터리 섹터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피해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런 거는 제가 뭐랄까요, 블로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확실하게 경고를,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같이 본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좀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송을 잠시 중단했는가?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뚜렷한 반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굉장히 사실 저도 이게 아무리 희소식을 찾으려고, 아무리 뭐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 노력해봐도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회의감이 들었죠.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하기가 너무 지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제가 뭐 계속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하면은 뭐 그게 언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만약에 계속 배터리가 반등하지 못하고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를 1년 더 하고 또 1년 더 하고 또 1년 더 하고 해도 아무런 뭐 또 결국은 좀 반등하면 또 좋아, 내가 맞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반전에
모멘텀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뭐 그동안에 저도 여러 번 당연히 반전할 것 같은 상황에도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전이 조금 보이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사실 많은 돈을 투자를 몇십억씩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코가 석자라고 해서 더 제가 제 가정들이 틀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안 되냐면 유럽 전기차가 극심한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30%, 뭐 거의 독일 같은 경우 30% 역신장 하고 있고 완전히 영국도 그렇고 뭐 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오래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독일차 신장률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보조금을 줄이고 나서 폐지하고 나서 역신장이 계속 줄다가 저는 사실 좀 기대를 5월 달쯤인가요? 막 했었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인식을 좀 하고 어차피 보조금을 좀 안 나오니까 그냥 사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전기차의 가격도 내려왔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 속수무책으로 역신장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8월에도 독일차 역신장이 30% 이상씩 역신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폭스바겐이 완전히 뭐 공장 철폐 뭐 이런 소식까지도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럽 차들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맛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독일에서의 자동차의 중요성은 거의 GDP에서 30% 이상씩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폭스바겐 그룹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EU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EU에서 조금 조치가 뭔가 이뤄질 것 같은 반등의 트리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짚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방송을 킨 겁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제가 줄이 이차전지 투자자들의 패착은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가 내연차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 경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이 팔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참 멀었다. 아직은 보조금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 캐즘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원래 수요가 끊기는 부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차가 과연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테슬라 말고는 사실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아직 다들 더 늦출 정도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부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얘네들의 전략이라든가 보조금이 전략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맞추지 못하는 이 뭐 다들 마이너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들 전기차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인 차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해서 계속 악순환인 거죠. 경쟁력 있는 차가 안 나오니까 팔리지 않아서 또 역신장에 또 그러면 또 내연차를 해야 돼. 또 보조금도 없어. 그러면 또 내연차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아. 전기차는 더 많이 만들수록 뭐 손해 봐.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악순환이 됐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힘들었을 때 저가 매수를 계속 했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도 저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또 저가라고 생각하면 또 더 내려가고 또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온 게 보통 1년 내내, 2년 내내 계단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도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냥 막 계속 고통받으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고수들이 하는 저도 사실 이쪽이 더 가까운데 조금 더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 반등에 조금 더 뭐 바닥에서 10% 올랐다 한들
뭐 대세에 크게 오르는 것들은 지장은 없기 때문에 반등에 뭔가 지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런 어, 상황이 될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독일의 보조금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반등의 트리거가 분명히 실제 수치로 좀 찍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상승에 더 불장에 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건 저랑 수치는 좀 안 맞고 저는 이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이었는데 방송 내내에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제가 김현수 위원이나 한병화 위원에 대해서, 특히 김현수 위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옹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이 실력자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 김현수 위원의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반토막 될 거다, 날 거다, 될 거다라고 했는데 투자는 뭐라 그랬죠? 다 결과론입니다. 결과가 내가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뭐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2년 정도라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결론은 김현수 위원이 맞아 옳았고, 특히 저는 사실 김현수 위원은 굉장히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병화 위원은 약간 좀 얄밉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안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김현수 위원처럼 풀면은 좋은데, 한병화 위원은 막 비꼬고 제가 맞았죠. 이게 뭐 좀 너무 밉상인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좀 더 그랬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은, 반대파에 대한 대표적인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은 저는 꼭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 얘기들이 맞았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을 났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고 저도 피해를 안 본 건 당연히 아니고 피해를 막심하게 받았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번들에 대한 교훈이 분명히 있었으면,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건 아니죠. 1, 2년 할 거 아니고 10년, 20년 할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대파에 대한 의견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반등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수치로 찍혀야 된다. 그것들이 유럽이 꼭 찍혀야 된다. 미국은 아직 좀 사실 LG 어디죠? 파나소닉하고 뭐 테슬라도 그렇죠. 테슬라가 많이 팔려도 미국에서는 사실 이익 보는 거는 아직 파나소닉인 거고, 실제 GM이나 포드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판매량 회복들이 잘 되고 경쟁력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매량 회복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특히 유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아직도 근데 파이가 큰 유럽이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회복해지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 분명히 멈추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린 금리 인하가 분명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비싼 내구재에는 필수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하나의 요소가 이제 됐다,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광물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지가 좀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잠깐 반등했을 때도, 광물 가격 잠깐 반등했었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들이 공급에, 그때는 광산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그런 부분인 거고, BEP가 안 되니까 뭐 폐쇄하고 이런 문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판매량이 회복이 돼야지 이거에 따라 수요가 자극이 되고, 그거에 따라 광물 가격이 안정되거나 상승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판매량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어제 발행한 이런 보고서에도 내년도 유럽 신장률이 35%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도 분명히 나왔다라고 김현수 위원이 소개를 했고요. 또 길어지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한병화 위원의 뷰가, 저도 좀 사실 이런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 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독일차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들을 보고, 이거는 아직 안 된다.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독일의 지금 폭스바겐이 맛이 가면서 독일의 구매 보조금이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긍정 포인트가 보조금 도입되면 역신장에서 신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워진 폭스바겐 같은 애들을 도와주는 전기차 확대라는 것들이 이제 약간 절실해진 거죠. 유럽도. 그렇다고 내연차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되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저탄소 녹색 성장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전기차에 더 포커스를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기업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이가 더 큰 소비자, 개인 소비자한테 이런 것들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할 것 같다. 그리고 독일이 이렇게 제일 1 강국이 하면 다른 애들도 다 따라할 수밖에 없을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다시 살아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 보조금이 가장 사실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 가격이 줄어 약해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경쟁력이 있어졌지만 아직은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들이 분명히 반격의 이런 불씨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달을 드리고요. 뭐 이런 미대선이라든지 뭐 단기 실적 이거는 뭐 이제 필요 없는 상황까지 반영되어 있고, 뭐 이런 CO2 배출 규제를 다시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악재의 리스크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음,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오랜만에 켰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빨리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힘든 상황이고 인내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만 요즘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정도 저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내려갈 여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이런 것들이 제 가설들이 틀린 것들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그동안에 기다려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주 소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